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 대 필라델피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디트는 직전 홈경기에서 강호인 인디애나에 패하며 길게 이어진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다. 듀런과 베글리 등 팀의 센터 포지션 선수 2명이 모두 빠진 경기였기에 6피트 8인치의 언더사이즈 빅맨인 스튜어트가 센터로 나선 경기에서 리바운드 경합을 밀렸고 3점 야투토 34%에 그쳤다. 커닝햄이 다시 한 번 20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아이비와 벅스 등 벤치 득점원들이 잘해줬지만 주전 구간에 맞은 열세가 패배로 이어졌다. 필라는 워싱턴전에서 45점 차 대승을 거두고 연승을 이어갔다.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했던 조엘 엠비드가 정상적으로 출전해 34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했고 넥시가 3점 슛 5개를 56%로 성공했다. 모리스가 클리퍼스 시절의 부진을 털어내고 잘해주는 벤치는 우브레와 베벌리 등 주전급 선수들이 즐비하다. 필라의 승리를 본다. 디트는 터프하고 사이즈가 좋은 빅맨들이 있지만 그 선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인해 나설 수 없다. 엠비드보다 5인치가 작은 스튜어트가 매치업으로 나서야 하는데 엠비드의 높이를 감당할 수 없다. 넥시와 해리스, 우브레가 에이스를 경기 내내 지원할 필라가 승리하고 연승을 더 이어갈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워싱턴 대 뉴올리언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워싱턴은 필라 원정에서 경기 내내 압도당하며 완패했다. 쿠즈마가 27분의 출전 시간 동안 21점을 뽑아내긴 했지만 그를 제외한 베스트 5의 득점 합이 29점에 불과했다. 무스칼라는 엠비드 마크에 실패하며 야투를 모두 놓쳤고 조던 풀은 11개 중 3개 성공에 그쳤다. 쿨리발리와 자레드 버틀러, 키스퍼트 등 벤치에 득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승부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뉴올은 직전 경기에서 컨퍼런스 선두를 달리는 미네소타를 완파했다. 앤서니 에드워즈가 빠지긴 했지만 올스타 빅맨 듀오를 비롯해 리그 최고의 벤치를 자랑하는 미네소타를 2쿼터 이후 리드하며 제압했다. 자이온 윌리엄슨이 야투와 자유투를 모두 10개 이상 성공하며 36득점을 폭발했고 맥컬럼의 외곽포도 불을 뿜었다. 부상자 없이 나서는 최근이기에 어떤 팀도 상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뉴올의 승리를 본다. 무스칼라와 아브디아 등이 빅맨으로 나서는 워싱턴인데 자이온과 발렌슈나스의 파워와 피지컬을 감당하기 어렵다. 안정적인 페인트존 득점 정립 이외에도 맥컬럼과 머피, 존스가 외곽포를 가동할 수 있는 뉴올이 경기 내내 리드를 지키며 1승을 더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 샬럿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이애미는 리턴 매치 첫 경기에서 상대의 추격의 위기에 몰렸지만 클러치를 잘 이겨내며 승리했다. 아데바요의 결장으로 인해 선발 출전한 빅맨 로빈슨이 부진했지만 버틀러가 특유의 돌파를 앞세워 많은 자유투를 얻어냈고 마틴이 버틀러를 잘 지원했다. 베테랑인 케빈 러브와 리차드슨을 중심으로 루키 하케스 주니어가 나서는 벤치는 리그 최고 수준의 경기력이다. 샬럿은 3점 슛 8개 포함 34점을 몰아친 테리 로지어를 앞세워 막판 추격에 성공했지만 승리하진 못했다. 브리지스와 밀러 등이 주전 구간에서 득점에 나서며 접전을 유도했지만 버틀러의 페인트존 침투를 막아내지 못했다. 또 주전 센터인 마크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빠진 여파도 컸다. 마이애미의 승리를 본다. 두 팀 모두 주전 센터가 부상을 당한 상태로 이 경기 출전이 어렵다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골 및 수비 외 리바운드를 책임져야 하는데 마틴과 러브, 버틀러 등이 적극적으로 리바운드에 가담하는 마이애미가 안정적으로 제공권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홈의 2점도 누릴 마이애미가 리턴 매치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토론토 대 애틀랜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론토는 뉴욕 원정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분명 리그 정상급 트위너들을 보유한 팀인데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세크라멘토를 비롯한 컨텐더들의 관심을 받는 시아캄과 아누노비가 있고 반지가 올스타 레벨로 올라섰지만 백코트의 생산력 부재를 비롯해 벤치에서 트렌트를 제외하면 득점해주는 선수들이 없다. 주전 구간이 출전 시간을 더 늘려서라도 리드를 따내야 하는 상황이다. 애틀은 지난 화요일 홈경기에서 덴버에 패했다.
벤치에서 나와 3점슛 10개를 성공한 보구다노비치의 맹활약이 있었고 베이가 모처럼 득점에 가담했지만 트레이 영이 테크니컬 파울로 퇴장당한 여파가 컸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연패를 탈출하기 위해 영과 머레이 등이 더 집중하고 경기에 나설 것이다. 토론토의 승리를 본다. 애틀은 보구다노비치와 오콩우 등이 나서는 벤치에서 홈팀보다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안드레 헌터가 부상으로 정상 몸 상태가 아니기에 베이와 매튜스가 나서야 하는 포워드 포지션에서 시약함과 반지를 막아내기 어렵다. 주전 구간의 우위를 가져갈 토론토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휴스턴 대 멤피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휴스턴은 세난을 잡고 연승에 성공했다. 다시 5할 승률을 회복했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제일린 그린의 야투 기복은 있지만 생구는 요키치와 데이비스, 사보니스를 제외하면 서부 최고의 빅맨이고 벤블릿도 토론토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시기에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 파리 이슨과 그린을 비롯해 벤치가 제 몫을 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멤피스는 지난 화요일 홈경기에서 댈러스에 패했다. 자렌 잭슨 주니어가 야투 15개를 성공하는 등 커리어 하이급인 41득점을 폭발했지만 그와 베인을 제외한 선수들이 부진했다. 로디와 데릭 로즈 등 벤치 선수들이 주전 구간으로 올라왔는데 경기력 기복을 보이고 있고 벤치는 재능이 너무 떨어진다. 휴스턴의 승리를 본다. 멤피스는 자렌 잭슨과 베인 등 올스타를 노릴 만한 선수가 2명 있지만 딱 거기까지인 느낌이다. 알다마 외에 비기의 공격 부담을 줄여주는 선수가 없고 자이어 윌리엄스의 성장세도 더디다. 비움보 상대로 골밑을 압도할 생군이 있고 벤블릿과 브룩스가 수비의 중심을 잡아줄 휴스턴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미러키 대 인디애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러키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시카고에 승리했다. 드로잔과 화이트가 나란히 30득점을 넘긴 시카고 상대로 고전했지만 그래도 승리를 챙겼다. 쿤보가 잘하는 페인트존 공략을 통해 안정적으로 32득점을 적립했고 비즐리가 외곽포로 지원했다. 팀 미팅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포르티스의 벤치 활약도 꾸준했다. 인디애나는 디트 원정에서 그들다운 경기를 하며 무난히 승리를 따냈다. 역사적인 연패 행진 중인 팀을 만난 경기였는데 경기 내내 템포 푸시를 하며 상대 수비 코트를 폭격했다. 할리버튼은 14점에 그쳤지만 어시스트 16개를 기록했고 버디 힐드와 메서린, 네스미스 등 슈터들이 3점 슛을 3개 이상 성공했다. 인시즌 토너먼트 준우승을 차지한 팀인데 최근 페이스가 좋다. 미러키의 승리를 본다. 인디애나의 페이스가 좋긴 하지만 홈에서 나설 미러키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특히 인시즌 토너먼트에서 할리버튼 제어에 실패하며 패한 미러키기에 강한 리벤지 의사를 보일 것이고 경기력으로 나올 것이다. 쿤보와 포르티스가 집요하게 골밑을 파고들 미러키가 인시즌 토너먼트 패배를 갚아줄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